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강건조증, 입마름이 입냄새를 발생시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강건조, 입마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보다 침 분비가 적어지면 사람들은 입이 건조한 걸 느끼게 됩니다. 침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라고 하는 침샘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침샘들의 병적인 이상이 생겨서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1차성, 원발성 구강건조증이라고 합니다. 1차성, 원발성 구강건조증의 원인으로는 쇼그렌 증후군, 침샘의 염증, 머리나 목 부위의 방사선 치료, 침샘 종양 등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 중의 일종인데요. 림프구가 우리의 눈물샘과 침샘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침과 눈물의 분비를 줄이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입마름 증상 외에도 눈이 심하게 건조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녀노소에게 다 생길 수는 있지만 중년 여성에게 가장 잘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나 목 부위에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침샘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갑상선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1차성으로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샘이 직접적으로 병적인 이상이 생긴 1차성 원발성 구강건조증 외에 2차성 속발성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2차성 구강건조증은 침샘에는 병적인 이상이 없으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약물의 부작용, 당뇨, 비타민 부족, 빈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갑상선 질환이나 피로, 그 다음에 탈수, 또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 같은 정신적인 문제, 구강호흡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2차성 구강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약물의 부작용은 2차성 구강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침 분비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약 5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항히스타민제와 중추신경계 약물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이나 가려움증 같은 알러지 질환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우리가 가끔 감기약을 먹으면 입이 바짝 마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약물 중에서도 입냄새가 유발되고 구강을 많이 건조하게 하는 약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강건조증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기기도 하지만 특히 노인분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노인분들에게 구강건조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연세가 드시면서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한 가지씩은 대부분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시다 보면 구강건조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침의 분비를 촉진해주고 교감신경은 침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침샘에서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고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 때 구강건조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한의학에서는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각각의 환자의 좀 특이적인 신체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열처럼 몸에 열이 많은 경우, 또 음어처럼 몸에 수분이 부족한 신체 상태, 이렇게 환자마다 구강건조증을 발생시키는 특이적인 신체 상태가 있다고 보고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강건조증에 대한 한의학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